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김상실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명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성 김상실입니다. 오늘 유림방송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우리 명인님의 평소에 살아오셨던 그 인생 철학이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그 명인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명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에 대한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명인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국예술문화보수공회 1호 명인이시고 또 예술문화명인 서울명인회장과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상임이사,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하셨고요. 또 현재는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서울명인봉사단 단장, 창덕궁합 거리풍물봉사단 회장,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예술문화주임교수, 보석공예 아카데미 원장, 한국문인협회, 세계문인협회와 한국신춘문인협회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한 이력의 주인공이신 우리 명인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님, 보석공예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예양의 고장인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겠는데 이제 어머님이 또 이제 그 동네에서 바늘도 제일 잘하시고 음식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또한 뭐 그 연장을 만들거나 공구 만드는 동네 제일 잘 만드신 분이어서 그 아마 그 피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DNA를 물려받으셨군요. 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시 그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유년 시절을 이제 고창에서 보냈고 그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한 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뭐 우연인지 어떻게 되는지 서대문 경찰서 형사계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촌놈이 이제 군대 생활이 바로 사회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 제대를 하고 근데 경찰로 갈 기회도 많은데 가기 싫더라고요. 제대를 하고 이제 뭐 그 예파는 책 장사도 좀 해보고 뭐 서예학원에 뭐 기초 강사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통신공사 지금 KT죠. 통신공사 기술직에 입사를 해서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제가 열망을 했던 그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도 졸업하고 서울산업대 지금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라고 하는데 그걸 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 지인이 종로 상가에서 보석업을 크게 하는 지인께서 제 여동생의 사장님이신데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면 돈을 벌여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몇 번 권유하는 바람에 보석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쪽에 연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유통을 좀 하다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3년 만에 공장도 차리고 그다음에 총판도 내고 뭐 하다가 IMF 때 이제 그 뭐 한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허점이 많았던지 이제
사기를 몇 건을 크게 당해서 예. 보석업을 이제 뒤로 하고 남대문 시장에 이제 액세서리 이 업에 진입을 해서 이제 액세서리를 제조 유통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손재주도 좋은데다가 네, 대학 전공이 기계 설계에다가 거기다가 또 보석 세공 공장까지 운영했으니까 뭐 액세서리 새로 만드는 건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근간이 돼서 이제 액세서리를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대문 시장에 공동 브랜드 상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뭐 가게 하나 하는 것보다 공동 브랜드 상가를 만들어서 이제 뭐 키우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 모집해서 가르쳐 가지고 공동 브랜드 상가 만들어 전국 프랜차이즈도 하고 해외 시장에 나가 보니까 제품은 좋은데 이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디자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잡지나 뭐 그 카탈로그를 카피하고 막 해서 이제 디자인이 좀 모방이 많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인정을 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색깔, 우리 선, 우리 재료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뭐 접하게 된 게 나전칠기에 들어가는 뭐 자개 연구랄지 뭐 섬유랄지 가죽이랄지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것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공예가로 이제 돌아서서 하다가 이제 2013년도에 한국 예총에서 명인 선발 그 정보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해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죠. 사실 그때는 예. 그 명인으로서 근데 이제 새로운 분야니까 심사위원들이 조금 가점을 준 거 아닌가 싶어서 2013년도 11월 달에 명인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인증을 받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 견뎌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액세서리 브로치 만들고 이런 목걸이 만드는 사람이 명인으로 이거 바꿔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명인이 이제 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새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밤잠 안 자고 남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명인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그 명희님의 우리 것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선과 색료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우리 것을 지켜보려는 그 마음이 오늘의 명희님이 계시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그 명희님의 작품을 직접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님, 이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가운데 이 작품이 이제 진주로 만든 건데요. 사실 이게 그 외국의 큰 곳에 팔려 나간 것입니다. 예. 외국에 뭐 말하면 뭔데? 용도는 목걸이인가요? 목걸이인데요. 예. 예, 진주하고 산호하고 이것을 손으로 다 일일이 감아서 만든 작품인데 이거 뭐 중동의 어느 국가에 왕비한테 선물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단하신 저 존경스럽습니다. 작품들은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 파티 문화가 많이 성행하잖아요. 강남에 이제 파티 이용하고 또 파페라 가수 이런 분들이 가끔 선호해서 그런 쇼 전문용으로 좀 만든. 그러면 대여용인가요? 아니면 판매도 하시나요? 판매 이제 대여를 처음에는 했더니 대여를 가져갈 때는 소중하게 가져가고 반 남을 때는 내가 던져버렸어. 대여업은 접었습니다. 망가지는군요. 나 이걸 작품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로. 예. 그래서 이제 판매로 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보시면 이제 똑같은 작품들이 하나도 없을 건데 제가 이제 스승이 없는 저 혼자 모든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저는 창작공예인데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술 개발을 해놓으면 제자들은 디자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모방해 가라고 사실 만드는 샘플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데 그 다음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진주를 그렇죠. 이용한 건가요? 진주죠. 그러니까 진주와 또 다른 빨간색은 뭔가요? 산호입니다. 산호예요? 예. 그다 원석으로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제가 그 모티브를 좀 다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근간이 액세서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더 깊은 근간을 잡기 위해서 궁중체화를 제가 모방을 해가고 예. 있습니다. 궁중체화 현대화 궁중체화라고 하면 이제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각종 연회가 베풀 때 비단이나 종이를 염색해서 꽃을 만들어서 치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래에 와서 이제 생화가 좋은 생화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맥이 거의 사라지고 몇 분이 그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또 영원히 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궁중체화를 여기 모티브로 하고 그럼 이제 저- 장식용이군요. 그렇죠. 예.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 그림화하는 거죠. 공예를 가지고 그 회화와 입체 그림화하는 그런 작업 중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제가 기술적인 면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 장식용들이요. 그렇죠. 저 이제 기타를 예를 이용한 것도 신선하네요. 예, 기타 이런 것도 이제 모선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어떤 것이든 이 공예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 예. 그럼 이 재료는 지금 자개 같아 보이는데 이 인조자개입니다. 인조 자개예요. 예, 진짜 조개는 아니고. 진짜 자개를 저렇게 이제 구하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아름답네요. 예, 인조자개. 예, 다음 간 보겠습니다. 다 같은 목걸이. 이건 목걸이들이군요. 저건 다- 진짜 보석으로 뭐 첫 옥으로 번째는 진짜 옥이고 예. 어쨌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색깔 조화도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예. 화려한데요. 이건 이제 크리스탈로 만들었고요. 진주와 크리스탈이군요. 예, 다 목걸이죠. 예. 파티용. 예, 파티용, 무대용, 예. 패션쇼용 이렇게. 예.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장식용이군요. 장식용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프랑스에 가서 전시했던 오브제입니다. 예. 이것도 다 진주. 이거는 진짜 진주. 진짜 예, 진주예요. 예.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쁩니다. 다 장식용. 요즘 장식- 장식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장식용은 그 식탁위의 예술제라는 이제 그 네임을 붙여서 이게 주부들의 마음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식탁이나 화장대 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죠. 예. 외람되지만 이런 작품은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뭐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100만 평균적으로. 원에서 뭐한 500만 원 정도 사이. 100에서 이게 500. 예, 예.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장식용인가요? 요거 이제 액자인데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 틀이 안 보이네요. 액자 속에 이렇게 나무 표현을. 액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 이 제목이 이제 고향 가는 길인데 너무 확대가 돼 버렸네요. 이게 액자 안에 이제 액자 안에. 그리고 공예로 그림을 그린 해와 공예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네, 이런 크리스탈로 이거 붙여가지고 액자면은 먼지도 안 타고 너무 좋겠네요. 탐나는데요. 이거 전시 한번 했더니 인기가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이제 이 옹기 항아리라고 하면 대표되는 것이 장독대잖아요. 예. 장독대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한수 떠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었죠. 장독대에 이제 어머니 기도 속에 꽃이 피어서 이렇게 이런 그 성화되는 걸 예. 표현하셨군요.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예, 각종 이제 브로치들, 머리꽂이들 뭐 이렇게 이런 건 생활장식으로. 뭐 인사동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혹시 인사동에도 선생님 작품 나가나요? 인사동에 뭐 이런 작품은 없고 이제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운영하는 이제 하이엔드 코리아에 이제 약간씩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 원석들인가요? 그렇죠. 예, 원석. 그럼 가격이 좀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이쁩니다. 이거 처음에 그거 조금 다른데 유기식 선물하셨다는 거고 네. 디자인은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네, 이쁩니다. 화려하네요. 인기가 있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예.
아, 부엉이. 저 부엉이 너무 좋아하는데. 부엉이는 제가 이제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인데 부엉이가 이제 의미가 굉장히 깊죠. 이게 예. 새 중에서 유일하게 부엉이가 숫자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대학 총장실 같은 데 가면 이제 부엉이 마크가 있는 이유가 대학자를 상징한다고. 네. 이게 만화 영화 보면 부엉이는 항상 박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자 지혜를 상징하고 또 이제 부엉이는 그 먹이를 사냥을 하면 현장에서 먹질 않는다고 합니다. 예. 먹이를 집에다 저장했다 식구들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을 계속 가져온다는 의미가 다음 있고. 작품 한번 예. 보겠습니다. 아, 이 끝이군요. 이렇게 직접 제작하신 명희님의 직접 설명을 들으니 이 작품들이 더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성말리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그 보석 공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보석공예라는 말은 사실 원래는 이제 없던 용어인데 제가 이제 이걸 지어낸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보석업을 하면 이제 보석 나석 가공이 있고 그 가공한 것을 이제 기금속으로 가공하는 세공업이 있고 근데 보석 공예는 가공된 나석 보석을 가지고 공예화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보석 공예 그렇게 칭을 해서 제가 뭐 거의 보통 명사화 되다시피 보석 공예를 제가 알리고 새로운 장르를 뭐 개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예. 그럼 보석 공예는 순수하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 세공 가공 기계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고 하는데 이 보석 공예는 이제 새로운 기구 주로 와이어나 이런 걸로 개발해서 뜨개질하듯이 아, 예. 예. 남녀노소 누구나 뭐 동창회 가서도 앉아서 할 수 있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이 공예 기법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석이든 뭐 크리스탈이든 보석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뭐 취미로 할 수 있고 한 그런 공예 기법입니다. 예. 뭐 명희님의 그 정성과 이렇게 노력과 그런 것들의 결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2014년도에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그 전통공예 현대화 그 1년 전문가 과정을 모집할 때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합격을 해서 이제 그 전문 기성 작가 20명하고 해외파 그 해외 유학파 디자이너들 20명, 40명의 수업을 받는데 그때 이제 저는 디자인을 잘 모르면서 이제 그 세계적인 디자인을 초청하고 뭐 이렇게 이제 유명한 국내 교수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야단을 많이 맞고 이제 만든 작품이 아까 나와 있던 프랑스 갔던 건데 우리는 예쁘게 꾸밀라고 애를 하는데 그쪽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 자연스러움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예쁘게 꾸며갖고 간 것을 그쪽에 DP를 도와주는 분이 막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난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전시 기간 동안에 반응을 보니까 그 자연스러움 그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애착이 가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뭐 이 생활하시면서 공예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오늘 설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이제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일본에 설 명절 때 일본에 어떤 학생이 저를 좀 보고 제가 그 배우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이제 시골 고향에도 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느 학생이 어린 학생이 왔는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통역하는 분하고 같이 셋이 왔더라고요. 사연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제 보석공예 이것을 본 거예요. 꼭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졸라대가지고 왔다 오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또 재료도 싸주고 뭐 수강료 내길래 안 받았어 일부러. 내가 찾아와서 고맙다. 뭐 하루 그 수강료를 얼마 받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고. 그랬더니 그 후로도 이제 그 몇 번 편지가 오고 이메일 오고 해서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어린애들이 알 정도 내가 돼 있나? 요즘 워낙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명희님이 글로벌 하시는데 충분한 이렇게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석 공예 덕분에 이렇게 예.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셨네요. 이게 명희님 작품을 보니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고 또 이게 다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작업이라 네. 좀 이렇게 제 좁은 소견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초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안 되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안 이뻐요. 안 이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서예는 제가 좀 원래 좀 했었는데 문인화를 좀 선 때문에 안 이쁜 걸로 보고 문인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꽤나 이름 있는 고향 직계 후배를 찾아서 내가 이만저만한데 좀 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기꺼이 가르쳐주면서 이제 문인화를 이제 난 그림이나 그다음에 매화 그림이나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선이 찾아지니까 이제 그런데 좀 예뻐지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하고 싶고 의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밤잠 안 자고 재밌어서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천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저는 밤새도록 해도 그렇게 잠 안 자서 피곤하다 이럴 때는 작업할 때는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이 이것이 제 적성에 맞는 천직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그 명희님 호칭에 예. 그랜드 마스터라는 호칭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시대에 이제 뭐 예술가들한테 주어진 칭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명장, 명인 이런 칭호가 있잖아요. 근데 무형문화재나 명장 칭호 그 제도에는 없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이 명인에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제도인데 그 뭐냐면 이 칭호는 이제 그 다른 종목에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 명인은 한국 예총에서 주는 명인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칭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인 칭호를 받고 이 사람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인 인증을 받고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는데 이것이 효력갱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인 인증받고 그냥 나는 명인이야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주변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작품 활동을 많이 해서 전시를 몇 번 더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명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제 전승인데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그 점수에 도달하면 그 1차 효력갱신 통과하고 또 해서 또 3년에서 2차 그렇게 이제 저는 재수 없이 6년 만에 6년 만에 다 통과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는 영원히 명인이 된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선인 명인. 그럼 더 이상 갱신은 없는 거군요. 예. 그랜드 마스터 호칭을 그러니까 받으면 어찌 보면 최고의 명인. 제 마지막 단계군요. 예,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부에 또 우리 명희님의 더 재미있고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가족 여러분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진행의 박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